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 사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을 갖다가 위해서 내놓은 재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재산.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요,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이 바로 도표에 나와 있어요. 도표 별표 놓으시고, 도표 별표 놓으세요. 이것이 먼저 잘 나오는 거죠. 이것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집단, 사단법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재산의 집단, 재단법인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차이점을 갖다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그 설립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요. 목적. 그 다음에 설립행위의 성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성질에서 차이가 있고, 구성요소가 다르죠.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 달라. 최고 의사 결정기관. 그 다음에 사단법인도 법인이고 재단법인도 법인 단체인데요, 이 단체를 갖다가 지탱해 준 규칙이 있지. 그래서 그 단체의 규칙을 갖다가 우리는 어려운 말로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 자,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를 해야 돼. 이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필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을 빼먹었을 때 이걸 갖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해서 법원이 채워주는 걸 정관보충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보충이 허용이 되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이때 정관을 갖다가 만들어서 단체 규칙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단체 규칙을 갖다가 그 다음에 변경하는 거, 정관 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 자,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죠. 사람의 집단이니까 단체를 갖다 만들었을 때 돈벌이하는 영리사단법인도 존재할 수가 있고, 돈벌이가 아닌 학술, 연구, 그 다음에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단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사단법인하고 비영리사단법인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리사단법인은 전부 다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비영리사단법인은요, 이거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민법. 그래서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갖다가 얻어서 설립 등기를 하면 그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단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재단법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비영리로만 존재하는 거야. 비영리로만. 왜냐? 돈벌이 했을 때 배당을 했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요, 처음부터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만들어야 돼. 사단법인을 한 사람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야, 뭐 이거 봐봐라. 왜? 단체 만들게. 알았어, 같이 만들자. 해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 두 사람 이상이 단체 만들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몰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그러자. 그래? 그러면 명칭은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당사자가요,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거죠. 일치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야.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방향을 갖다가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거기 때문에 합동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돌아가신 사람은 절대로 끼워주지 않지. 생전행위로만 하는 거야. 생전행위. 사후행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단체 만들겠다가 원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생전행위로만 하는 거야. 근데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하는 거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학금 내놨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그 다음에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술 연구 기금을 내놨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재산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다 그래서 단독행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러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이거는 살아서 재단법인 설립할 수가 있어요. 생전처분으로서 내가 장학금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살아있을 때 장학재단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 처분으로서 재단법인을 갖다가 설립하게 되면 이때는요 증여 규정을 준용하는 거야. 내 재산을 법인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살아서 재단법인을 갖다가 설립하게 되면 이때는요 증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언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유언. 내가 사망하면 장학재단 만들어줘라 했을 때 이건 사후행위로 하는 거야. 사후행위. 사후행위로 하게 되면 이때는요 상속을 적용하는 게 아니야. 내 재산을 냈다가 법인에다가 상속시키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 상속은요 사람에게만 쓰는 거야. 사람에게만 상속권이 인정이 되고 법인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사람에게만 쓰는 거야. 따라서 사후행위로서 유언으로서 재단법인 만들게 되면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을 준용하는 거예요. 유증. 자, 그래서 설립행위의 성질에 있어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거니까 합동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따라서 살아서 장학재단 만들면 증여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유언으로서 장학재단 만들게 되면 그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요 설립 과정에서부터 관여한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사단법인의 구성 요소는요 사원들입니다. 사원들. 사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사원들이 없어. 사원들이 없어.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놓은 재산이 있는 거죠. 설립자가 내놓은 재산이었다 우리는 출연재산이 그래요. 출연재산. 자, 그러면 이때 최고 의사결정은 사단법인에서는 누가 하느냐? 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사원들 전원으로 구성이 되는 사원총회가 되는 거야. 사원총회. 따라서 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존재하지만 재단법인에는요 사원들이 없으니까 사원총회가 없어. 그래서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최고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 설립자가 했지. 설립자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장학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고 해서 설립자가 최고 의사를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때 사단법인의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가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건 모두 7가지가 되고, 재단법인은요 사원이 없기 때문에 사원과 관련된 거 2개를 빼고 이건 5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이 있어요. 사단법인의 단체 규칙인 정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그 7가지를 갖다 우리는 목명사, 자의사, 존이라고 하는 거야. 불국사도 아니고 해인사도 아니고 통도사도 아니고 목명사라고 하는 절이 존재해야 되고, 자의사라고 하는 절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목명사, 자의사, 존입니다. 그럼 여기 목이 뭐냐? 목적이죠. 사단법인 단체 규칙인 정관에는 목적이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이름, 명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디에 두는 것인지 이거 정관에 둬야 돼.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여기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이죠. 재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사의 임명과 면직이에요. 이사의 임명과 면직을 줄여가지고 임면이라고 하는 거야. 임면. 또 다른 말로 이사를 갖다가 어떻게 뽑을 것이냐 선임, 이사를 갖다가 어떻게 자를 것이냐 해임. 요죠. 이사의 임명과 면직, 사원임, 해임은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때 사단법인의 정관은요 사원 자격의 특실 변경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가 둬야 돼요. 사원 자격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을 할 것이냐, 사원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걸 규정을 갖다가 둬야 되고, 그 다음에요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가 있게 되면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 우리 사단법인은 3년 동안만 활동을 하겠습니다. 5년 동안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는요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를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요 7가지가 있는데, 목명사, 자의사, 존이라고 그랬어.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사원 자격의 특실 변경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 7가지 기재사항 가운데 없어도 되는 게 있어. 없어도 되는 거. 그러면 그게 없어도 사단법인 설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존립시기 및 해산 사유입니다. 존립시기 및 해산 사유는요, 있을 때에는 정관에 기재하고 그게 없으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요, 재단법인의 정관은요, 여기 7가지에서 2가지가 빠지는 거야. 자,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요 5가지입니다. 5가지. 목명사 절 옆에 자이아파트예요. 자이아파트. 자, 그래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거,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거, 요 5가지죠. 여기 재단법인은요 사원들이 없어. 사원들이 없으니까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관한 규정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존립시기 및 해산 사유 이런 것들은요 사원총회 결의사항이야. 사원총회가 없으니까 이것도 빠지는 거야. 해가지고 목명사 자이사존 목명사 자이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요 이런 정관을 갖다가 설립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채워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어. 빼먹게 되면요 이때 정관 보충을 해주느냐? 사단법인에는 정관 보충 안 해줍니다. 왜? 사원들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단법인 설립하겠다고 정관을 갖다가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빼먹은 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채워. 반려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정관 보충은 어디에 인정이 되냐? 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때 요건 갖춰야 돼.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은요. 재단법인 설립자가 목적하고 자산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만 결정을 해놓고 요 2가지는 결정을 해놓고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이사의 임명과 면직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이사의 임명과 면직 요 3가지를 갖다가 결정하지 못하고 죽었어야 돼. 그래서 설립자가요 목적하고 재산 2가지는 결정을 해야 돼. 이 2가지를 갖다 결정을 해놓고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이사의 임명과 면직을 정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때는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명과 면직 요걸 보충을 해줍니다. 이게 정관 보충이야. 따라서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살아있으면 설립자 보고 채우라고 하면 돼. 설립자가 돌아가셔야 돼. 반드시 2개를 정해놓고 돌아가셔야 돼. 목적과 자산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를 갖다가 정해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정하지 못했을 때는 정관 보충이 가능하지만 목적이라든가 자산에 관한 거 둘 중에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때는요 재단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설립자가 목적하고 자산 2가지만 정해놓고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명과 면직 요걸 정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보충은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관 변경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관 변경은요 사원들이 직접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원들이 자유롭게 바꾸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은요 설립자 말고 다른 사람이 손대는 거 안 돼. 설립자가 장학금으로 주겠습니다라고 운명을 결정을 했는데 설립자 아닌 사람이 이걸 멋대로 뜯어고치게 되면 허용되지 않겠죠?